이제 시장론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지대론하고 도시공간 구조론을 살펴볼 건데, 일단은 빠르게 한번 지대론과 도시공간 구조론에 대한 이론 정리를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대론 같은 경우는 경제지대와 준지대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액지대와 절대지대도 알고 계셔야 되죠. 그 다음 위치지대, 입찰지대, 마지막으로 마찰 비용 이론까지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많이 했었던 거죠. 예. 혹시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초초 요약을 보고 오세요. 자, 경제지대와 준지대는 둘 다 초과 수입 개념입니다. 최소 수입은 전용 수입이고요.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수입이 경제지대나 준지대인데, 이게 파레토가 주장했으면 경제지대고 마샬이 주장했으면 준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지대는 토지에서 생기는 거라면 준지대는 토지 이외, 인간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경제지대는 영구적이고 장기적인 초과 수입이라면 준지대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초과 수입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은 전용 수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전용 수입은 최소한의 수입이고, 이 최소한의 수입인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수입이 바로 경제지대나 준지대인데, 하나는 파레토, 하나는 마샬, 하나는 토지, 하나는 토지 이외, 하나는 영구적 장기적, 하나는 일시적 단기적, 이렇게 구분하시는 겁니다. 차익지대설은 리카도가 주장한 거고요. 절대지대설은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거죠. 차익지대설에서는 뭐 비옥도란 말이 등장합니다. 아니면 수확체감, 아니면 토지의 질적 차이, 생산력,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에 반해서 절대지대설은 토지 소유 자체만으로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요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차익지대설에서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제로예요. 근데 절대지대설은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존재하는 유일한 지대설입니다. 차익지대설에서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합니다만, 절대지대설은 지대가 먼저 오르고 얘가 가격을 결정해요. 지가. 차익지대설에서는 지대를 잉여로 봐요. 절대지대설에서는 지대를 비용으로 보고요. 요걸 불로소득, 요거를 생산비, 그러기도 합니다. 위치지대설은 튀넨인데요. 요거 농업입지론이라 그랬습니다. 논문 이름은 고립국이란 논문. 그리고 위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수송비, 또는 접근성이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접근성. 지대와 수송비 간에는 반비례 관계고, 농업입지론이기 때문에 집약농업은 기울기가 가파르고 조박농업은 기울기가 완만하고,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간혹 입찰지대란 말이 등장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튀넨의 위치지대설이 입찰지대설에 영향을 준 거거든요. 알론소의 입찰지대설은요,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지대 지불 능력이 최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하는 거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고요. 혹시 지대 지불 능력이 아니라 초과 이윤을 물었을 때는 초과 이윤이 제로가 되는 수준의 지대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마찰 비용은 정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인데, 마찰 비용은 지대 플러스 교통비 합이에요. 마찰 비용이. 그래서 교통비와 지대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지대와 수송비의 반비례 관계, 우리 튀넨의 위치지대설에서 나오고, 지대와 교통비의 반비례 관계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서도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도시공간 구조론에서는 일단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가장 오래된 이론이고요. 두 번째가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고요. 세 번째가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입니다. 학자부터 정리를 하면, 요거는 버제스, 요거는 호이트, 요거는 해리스와 울만입니다.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도심 나와야 됩니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도 도심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도심뿐만 아니라 부도심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부도심은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으로 나올 수가 없는 이론이고요. 동심원 이론이 가장 오래된 이론이며, 이걸 비판하면서 나온 이론이 선형 이론, 요거 비판하면서 나온 이론이 다핵심 이론입니다. 물론 동심원 이론도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공간 구조론에다가 적용한 거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동심원 이론은 중전저고통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전저고통.
물론 시험에 나올 때는요. 이 전이지대를 점이지대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누가 살아요? 그러면 저소득층이 산다는 것과 도시 생태학적 관점, 생태, 그리고 아까 소개드렸던 침입, 그리고 경쟁, 그리고 천이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호이트 선형이론은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교통 뜨면 뒤에 다 맞아요. 교통축, 교통노선, 교통망 이렇게 아니면 도로가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면 교통축에 가깝게 입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면 고급 주거지구 사람들,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교통축에 가깝게 입지한다. 교통이 뜨면 무조건 선형이론입니다.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서는 핵이 성립하는 원인 네 가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유사업종, 서로 동종업종끼리는 집적한다, 양립한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이해가 상반되는 이종업종들은요, 분산한다, 비양립한다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특정 시설이나 위치가 필요한 업종 하나,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하나가 핵이 성립하는 원인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초초 요약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신 분들은 문제가 한 지금 지대론하고 도시공간 구조론 문제 관련되는 것들이 한 입지 개수를 빼면 한 12문제, 14문제 정도 되거든요. 14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가봅니다. 1번 도시공간 구조이론 및 지대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었는데 해리스 울만의 이론이 다핵심 이론 또는 다핵 이론이죠. 요거는 상호 편익을 가져다 주는 활동, 유사업종입니다. 이런 애들은 집적합니다. 이해가 상반되는 업종들은 분산하고요. 특정 시설이나 위치가 필요한 업종,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나오는 다핵이 발생 요인 하는 다핵이 성립하는 요인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2번 알론소 입찰지대설은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해야 됩니다. 이 가장 높은 부분을 이 의미하는 바가 지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은 최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초과 이유는 제로가 되는 수준의 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초과 이유는 제로가 되는 수준의 지대라고 하시면 됩니다.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이게 중요합니다. 교통비 플러스 지대가 마찰 비용이고 틀리게 하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찰 비용은 지대 플러스 교통비고요. 혹시 지대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묻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마찰 비용에다가 교통비용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누구와 누구의 합입니까? 그러면 마찰 비용은 교통비와 지대의 합입니다. 지대는 마찰 비용에다가 교통비를 빼야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리카도의 차익 지대에서는요. 토지의 비옥도, 비옥도에 따른 수확량의 차이입니다. 비옥도를 시험에 낼 때 질적 차이 하셔도 되고요. 생산력 하셔도 되고요. 심지어 생산성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5번에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 성격을 가지는 지대, 기구 등에 대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파레토 지대로 정의했다. 아닙니다. 마샬은 파레토 지대가 아니라 준지대라고 해야 됩니다. 준지대. 그래서 여러분들 마샬이 주장한 지대와 파레토가 주장한 지대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답은 5번이고요. 여기 해설해 보시면 구분되어 있죠. 일단은 경제지대와 준지대는 둘 다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수입입니다. 전용 수입은 아까 최소 수입이라 그랬잖아요.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수입이 경제지대 또는 준지대인데 이 초과 수입이에요. 근데 파레토는 경제지대고 마샬은 준지대입니다. 토지는 경제지대고 인간은 준지대입니다. 영구적이면 경제지대고 일시적이면 준지대입니다. 굳이 하나 더 하자면 장기적이라면 경제지대지만 단기적이면 준지대다라고 해야 됩니다. 아직도 준지대와 경제지대를 구분하지 못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마샬 떴고요. 일시적 떴고요. 기구 떴을 때는요. 파레토 지대, 경제지대가 아니라 준지대가 떠줘야 되는 겁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 아주 쉽죠, 그죠? 네, 답은 5번. 2번 문제로 갑니다.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1번은 튀넨의 위치 지대설에 따르면 비옥도의 차이에 기초한 지대에 의해서 비농업적 이용 결정이 된다. 일단은 이 비농업적 이용이 아니고 농업적 이용이고요. 가장 강조한 게 비옥도라는 얘기잖아요. 잠깐 건너뛸까요? 3번 가볼까?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은 토지의 생산성과 운송비, 운송비가 떴죠. 여러분들 운송비 강조하신 분은 누구고 비옥도 강조하신 분이 누굽니까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은 제목을 바꾸셔야 됩니다. 제목을. 그러니까 비옥도 강조한 건 3번에 있는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 대한 설명이고요. 운송비 강조한 게 튀넨의 위치지대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히 운송비 강조하신 세 분 그러면 튀, 해, 배입니다. 티넨의 위치지대설,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 각각 운송비를 강조했습니다. 2번은 맞는지 한번 가볼까? 마샬, 준지대, 사람, 기계기구, 일시적, 준지대. 퍼펙트하죠. 마샬의 준지대는요, 사람이 만든 기계 기구들로부터 일시적으로 벌어들이는 초과 수입을 준지대라고 합니다. 정확합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을 따르면 최열등지, 최열등지를 세 글자로는 한계지라고 부르고요. 조방적 한계의 토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하시고 유일합니다.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지대설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 트레이드마크인데 그거 뺏어버리면 안 되지. 5번 아까 했던 건데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자, 출발합니다.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서 마찰 비용을 물으면 뭐 플러스 뭐라고요? 지대 플러스 교통비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지대 플러스 교통비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수정하셔도 되고 혹시 지대를 물으면요. 지대를 물으면 마찰 비용에서 교통비를 빼야 됩니다. 양면에서 요거 같은 수 교통비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대를 물었기 때문에 지대는 마찰 비용과 교통비의 합이 아니라 차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요 차이로 기억하지 말고 요걸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마찰 비용이 누구와 누구의 합이다? 지대와 교통비의 합이다. 그래서 지대는 마찰 비용과 교통비용의 차이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마찰 비용이 지대 플러스 교통비고 따라서 지대는 마찰 비용에서 교통비용을 뺀 값이다, 차이 값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 답은 2번. 조금 어렵게 나왔죠. 답은 2번. 답은 좀 쉬웠지만 3번 문제.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1번. 차익지대는 토지의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와 무관하다라고 했는데 차익지대는요 비옥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위치를 중요시한 건 튀넨의 위치지대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은 땡. 2번 준지대는 영구적 성격이다. 아닙니다. 준지대는 무조건 일시적입니다. 준지대는 마샬입니다. 준지대는 토지 이외입니다. 준지대는 일시적 단기적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준지대는 영구적 아니다. 영구적은 경제지대다.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는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즉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존재하고 생산력과는 관계없이 지대가 발생하는 거 절대지대가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3번이 옳아요. 4번은 다 집어치우고 이것만 기억합시다. 최소.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학 통틀어서 최소의 의미를 갖는 게 두 개 있다 그랬습니다.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이요. 그러면 전용 수입에 대한 설명이고요.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익률이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입니다. 우리 부동산학에서 최소가 뜨면 전용 수입 아니면 전용 수입이라고 해야 되겠다. 전용 수입 아니면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럼 방금 제가 소개드리고 있는 이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수입이 경제지대 또는 준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지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전용 수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은 전용 수입이고 이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수입이 토지에서 생기면 경제지대 그러는 거고요. 인간에서 생기면 준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지대와 준지대는 둘 다 초과 수입이고요. 최소한에 벌어들이는 수입은 전용 수입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겁니다. 좋아요? 네. 입찰지대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건 입찰지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공공지대에 대한 설명인데 그건 몰라도 되고 입찰지대가 시험에 뜰라 그러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요 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초과이윤이 제로가 되는 수준의 지대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높은 부분을 연결한 선이 되거든요.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초과이윤은 제로가 되는 수준의 지대를 입찰지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지금 지대를 제일 많이 지불하겠다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1번의 차익지대는 비옥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해야 되고요. 2번의 준지대는 일시적 지대다라고 해야 되고요. 3번은 정답입니다. 생산력과는 무관하게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되는 게 절대지대가 맞습니다. 최소한의 지급액의 이름은 전용 수입이고요. 입찰지대는 지대를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초과인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라고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 4번도 가볼까요? 지대론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차액지대설이 시험에 뜰라 그러면 리카도죠. 비옥도, 수학 체감 이런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오케이. 위치지대에서는요 접근성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 접근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수송비에 두고 있어요. 근데 이 지대와 수송비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거든요. 그래서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지대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대가 많이 발생하면 그와 반비례 관계인 죄송합니다.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지죠. 수송비가 많이 듭니다. 그럼 수송비와 지대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수송비가 많이 들면 지대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대와 수송비의 반비례 관계, 요걸 따지는 게 TNN의 위치지대설이 맞습니다. 위치지대설은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대는 하락하는 거 맞아요. 절대지대설은 맞습니다, 여러분들. 소유 자체만으로도 지대가 발생하고요. 또 초과인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가 소유 자체만으로 지대 발생하고요. 한계지에서도 지대는 발생합니까? 그러면 한계지에서 지대가 존재하는 유일한 지대설입니다. 유일한 지대설이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입찰지대설, 그렇죠. 이 말에 나와야 되죠.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 금액 이렇게 나와도 되고요.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로가 되는 수준의 지대. 마지막으로 리카도라는 사람은 차액지대설을 주장했고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절대지대설을 주장했는데 결국 지대가 뭐야? 라고 물으면 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거든요. 비용을 빼고 남은 잉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절대지대설은 지가거든요. 지대가 먼저 오르고 가격이 오르는 지대는 비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지대는 생산비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대를 생산비로 보는 거, 비용으로 보는 것은 차액지대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절대지대설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5번이고요. 이걸 절대지대설로 바꿔도 괜찮고요. 혹시 차액지대설로 바꾸고 싶으면 앞뒤를 바꿔야 됩니다.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생산비가 아니고 잉여다라고 해야 됩니다. 지대를 잉여로 보는 게 차액지대설, 지대를 비용으로 보는 게 절대지대설. 참고로 요 잉여라는 단어를 시험에 낼 때는 뭐라고 내기도 하냐면 불로소득이다라고 뜨기도 해요. 이게 불로소득. 절대지대설은 지대를 비용으로 보는데 이걸 갖다 우리는 생산비다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를 잉여, 불로소득으로 보지만 절대지대설에서는 지대를 비용, 생산비로 바라본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예, 오케이. 간단한 내용입니다. 내용만 정리되면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차액지대설, 절대지대설. 특히 차액지대설에서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고 지대는 잉여, 불로소득이고 절대지대설에서는 지대는 생산비, 비용이다.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나머지 내용들도 중요합니다. 5번.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먼저 비옥한 토지 나왔고요. 수학 체감 뜨면 무조건 차액지대설입니다. 조방적 한계 토지, 이게 한계지예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없어요. 차액지대설에서는 무지대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지대,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입니다. 디귿,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소유라는 독점적 지위 떴고 최일등지에서도 지대를 요구한다는 것은 절대지대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립니다. 지대는 잉여이기에 그렇습니다. 차액지대에서는 지대를 잉여로 봅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대를 결정해요.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 높아지고요.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진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는 것. 리얼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리얼에서 정답은 몇 번이고? 4번이고 디귿만 절대지대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리하면 비옥도, 수학, 체감, 차익 맞고요. 조방적 한계의 토지인 한계지는 지대 발생하지 않는 것도 맞고요. 지대를 잉여로 보고요. 가격이 지대 결정하는 것도 맞습니다. 차액지대설을 명확하게 정리하시고 나면 어려울 게 거침이 없어집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6번으로 갑니다. 다음 설명에 모두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일단 첫 번째,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이 비옥도를 강조한 게 아니에요. 접근성의 차이, 크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접근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 사실은 수송비예요. 접근성. 그리고 농업 형태인데 이 농업의 유형이 집약농업이 있고 조박농업이 있습니다. 집약농업은 기울기가 가파르고요. 조박농업은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장 높은 지대 지불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입찰지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입찰지대는 알론소가 주장했거든요. 근데 눈 씻고 찾아봐도 알론소는 일단은 없잖아, 그지? 근데 보니까 집약농업, 조박농업, 수송비 뜨면 요거는 튀넨의 위치지대설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이 문제 답은 몇 번이요?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대답 좀 해줘봐. 토지에서 생기는 초과 수입이고요. 영구적, 장기적이요. 그러면 답은 5번입니다. 파레토의 경제지대. 오케이? 토지 이외에서 생기는 초과 수입이고요. 일시적, 단기적입니다. 그럼 답은 1번입니다. 마찰의 준지대. 이것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 합인데 지대와 교통비는 반비례입니다. 이거는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입니다. 마찰 비용은 지대 플러스 교통비라 그랬죠.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소유 자체, 요구, 한계지 지대 존재하고요. 지대가 먼저 오르고 가격이 올라요. 지대는 비용, 생산비. 그럼 답은 4번입니다. 지금처럼 접근성 수송비, 집약농업, 조박농업, 가장 높은 입찰지대, 그다음에 티넨의 위치지대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별거 아닌데 티넨의 위치지대들이 시험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연속으로. 그래서 33회 때도 35회 때도 같은 논점으로 문제가 나왔고, 혹시 티넨의 위치지대가 좀 더 궁금하시다면요, 제가 티넨의 위치지대들에서 나올 수 있는 걸 전부 다 소개해드렸거든요. 꼭 한번 정리를 하십니다. 굳이 체크를 하자면 위치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요, 접근성이란 말이 등장을 하고요, 고립국이란 말이 등장을 하고요, 수송비, 여기도 수송비, 여기서도 수송비, 그다음에 여기서도 수송비, 그다음에 집약농업, 조박농업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집약농업, 조박농업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8번, 9번 요 놈은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알론소의 입찰지대설에 대한 설명인데, 알론소의 입찰지대도 누구한테 영향을 받은 거라서 튀넨의 위치지대설에 영향을 받은 거라서 혹시 가장 높은 지대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입지 경쟁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입찰지대 이런 표현이 나와도 튀넨이 등장하도 놀라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알론소도 튀넨한테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7번은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입지 경쟁, 가장 높은 입찰지대, 일단 요까지는 사실상 알론소의 입찰지대예요. 근데 눈 씻고 찾아봐도 지문 5개 중에서 알론소의 입찰지대가 없어요. 답이 없느냐? 놀라지 마시고, 여기 보시니까 집약농업, 조박농업 이런 표현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티넨의 위치지대설, 답을 1번으로 처리하시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초과 수입이긴 한데 토지 이외 일시적, 단기적, 그러면 마찰의 준지대설, 비옥도, 수학 체감, 질적 차이, 생산성, 한계지 지대 없고, 가격이 지대 결정, 가지입니다. 지대는 잉여, 그러면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소유 자체, 한계지 지대 존재는 유일한 지대설, 가지 반대 지가, 지대가 가격을 결정하며 지대는 비용, 생산비, 그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초과 수입이긴 한데 토지에서 생기는 초과 수입이라서 영구적, 장기적입니다. 그러면 파레토의 경제지대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문제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6번 문제와 7번 문제는 차이가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먼저 기억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리카도는 차익지대설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비옥한 토지, 수학 체감, 그리고 질적 차이 좋습니다. 기억 오케이. 니은 마샬은 일시적, 단기적, 그리고 준지대. 마샬은 일시, 단기, 준지대 맞습니다. 튀넨은 절대지대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계지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한계지의 생산성과 우등지의 생산성의 차이. 생산성의 차이는 이건 차익지대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차익지대를 주장하신 분도 튀넨이 아니고 리카도가 되는 겁니다. 리카도. 그 다음에 리얼에 보니까 여기 수송비의 차이. 수송비. 수송비 강조하신 분은 누굽니까? 그러면 튀에베 해서 여기 튀넨이 나와야 됩니다. 튀넨. 그래서 누구누구 맞고 누구누구 틀리냐면요, 기역, 니은 맞고 디귿, 리을 틀린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문제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요거는 절대지대가 아니라 차익지대고요. 차익지대를 주장하신 분은 리카도예요. 수송비 접근성을 강조하신 분은 마르크스 아니고 튀넨이고요. 답은
기억, 니은 두 개, 1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9번부터가 도시공간 구조론인데 일단은 이건 읽지도 마세요. 여기 부도심이 뜰 수 없다니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대표적인 단핵도시 이론이기 때문에 도심만 해야 되고요. 버제스는 중전 저고통이잖아요. 그 또 틀려요. 도심이라고 바꿔도. 왜냐하면 도심의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는 저가 입지하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일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해야 됩니다. 많은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소득층일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접근성이 양호한 곳 저소득층 입지라고 해야 됩니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교통 노선이 뜨면 무조건 선형 이론입니다. 교통 노선을 축으로 해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사람들은 고소득층이 맞습니다. 이게 선형 이론입니다. 답은 1번이 틀렸으니까 답은 1번이었고 3번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점유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대보다 도심에 가깝게 입지한다. 이게 좀 애매할 때는요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중전 저고통 이렇게 쓰면 대신에 절대로 안 들립니다. 이게 점유지대거든. 점유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대보다 훨씬 더 도심에 가깝게 입지하지. 왜냐하면 넘버 2니까. 다핵심 이론은 몇 개의 중심, 여러 개의 중심 맞고요. 동심원 이론은 도시 생태학적 관점 해도 되고 침입, 경쟁, 또 뭐야? 청원이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지. 1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도시 공간 구조 및 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애매할 때는 뭐해라? 써라. 중전 저고통. 중전 저고통. 다시 쓸까? 저고통.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 사이에 점유지대가 위치한다. 요거랑 요거 사이에 점유지대 위치하는 거 맞습니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는 요 표현이 등장하면 무조건 맞습니다. 교통축 게다가 부채꼴 좋습니다. 그리고 교통축에 가깝게 입지하는 사람은 고급 주거지구 사람들이다. 꼭 기억하세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교통축을 적용해서 계산한 이론이 선형 이론이다. 여러분들 교통축을 적용해서 계산한 이론이 선형 이론은 맞는데 다핵심 이론이 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교통축을 적용해서 계산한 이론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동심원 이론이 1925년 이론이고요. 선형 이론이 1939년 이론이고요. 다핵심 이론이 1945년 이론이에요. 그래서 다핵심 이론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선형 이론이 아니고 동심원 이론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선형 이론이다. 순서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순서를 강조했던 겁니다. 가장 오래된 건 동심원, 중간 정도가 선형, 가장 최근 이론이 다핵심 이렇게 기억하자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답은 틀린 것을 찾아야 되니까 3번. 4번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이거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마찰 비용은 교통비 플러스 지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혹시 지대를 구하라고 한다면 마찰 비용에서 교통비를 빼야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알론소는요. 가장 높은 지대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대 금액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초과 이윤이요? 라고 물었을 때는 제로가 되는 수준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초과 이윤은 제로가 되는 수준의 지대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이게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 11번 더 가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11번. 도시공간 구조 이론 및 입지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이거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통근자지대가 가장 외곽에 위치한다. 애매할 때는 쓰라 그랬습니다. 동심원 이론은 중전 저고통. 오케이. 통근자가 가장 외곽에 있습니다. 정답 1번. 끝. 자, 2번은 여러분들 선형 이론에 따르면 도시공간의 성장과 분야는 점유지대를 향해서 직선으로 확대된다.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요 점유지대 보이시죠? 통근자지대 보이시죠? 요 두 개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만 나올 수가 있어요. 고유입니다, 고유. 그래서 점유지대가 선형 이론에서는 못 나와요. 그럼 뭐를 향해서? 교통축을 향해서. 교통축. 교통망을 향해서. 교통노선을 향해서. 직선보다는 부채꼴, 뭐 또 쐐기 이런 표현이 나와줘야 됩니다. 점유지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교통축을 향해서 부채꼴 쐐기 형태로 확산된다라고 해야 되고요.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서는 중심 업무 지구와 점유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뭐와 뭐가 존재하지 않냐면요. 통근자지대하고
방금 했었잖아. 통근자 지대하고 점이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심원무지구는요,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모두에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도심은요, 단핵 도시와 다핵 도시 둘 다에 포함되어 있고요. 부도심만 다핵 도시에서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버젯셀은 있는데 나머지 이론에는 없는 건 딱 두 개입니다. 점이지대하고 통근자지대입니다. 중심원무지구는 다 있다. 4번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은 여기 보니까 운송비가 떴죠. 운송비가 뜨면요, 튀해 배중 현명이라 그랬잖아. 튀넨 헤이그 베버. 그래서 운송비가 뜨는 것은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 아니라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운송비 최소 비용 이론 뒤에 배, 운송비 뒤에 배, 베버 이론입니다. 레일리, 자, 특정 점포가 어느 장소에 입지하면 좋은지 파론칙을 지시했다. 이거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소매 입지론이라 부르고요. 소매 입지론을 주장하신 분은 넬슨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원칙? 파원칙. 그래서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기로 했습니까? 네팔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죠. 파원칙 입지고요. 이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 되려 그러면 두 도시가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유인력의 크기는 도시 크기의 비례, 거래 제곱의 반비례,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경계 형성, 분기점 형성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틀린 지문입니다. 이 문제 답은 1번. 12번. 다음은 입지 및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은 것 고르러 갑시다. 먼저 1번.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일단 제목은 맞았어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운송비, 노동비, 집적이 세 개를 고려해서 완벽합니다.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라고 해야 됩니다. 절대로 나서는 안 되는 표현이 각 요인이 최소화되는 지점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운송비와 노동비는 최소가 돼야 되지만 집적이 건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요인이 최소화되면 안 됩니다. 기억 이번에 맞습니다. 리은, 래쉬는 최대 수요 이론을 주장하신 분이고 철저하게 수요가 차별적, 수요 측면에서 접근한 이론입니다. 맞고요. 넬슨은 특정 점포가 어느 장소에 입지하면 매출액을 얻을 수 있는지 입지에 대한 얘기를 하신 분, 넬슨은 소매 입지론이 맞습니다. 해리스 울만은 여기도 중심 업무지구가 나와요. 근데 중심 업무지구만, 단일 중심 업무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핵이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몇 개의 분리된 핵, 여러 개의 핵이 나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다 옳습니다. 정답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풀 수 있어야 합니다. 1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까요? 1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까요? 13번. 다음 가론에 들어갈 법칙, 이론으로 옳게 연결된 것을 찾아라. 방금 했던 거. 인력이 떴어. 레일리밖에 없어. 인구에는 비례. 순서 바뀌면 안 돼. 거래 제곱의 반비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구에는 비례. 거래 제곱의 반비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입니다. 답해줄 수 있는 건 4번, 5번. 침입 경쟁 천위가 있고요. 중심 업무지구 점이지대. 점이지대 끝났어. 점이지대하고 통근자지대는 버젯의 동심원 이론 고유라고 했잖아. 참고로 요 주거 지역이 3개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저소득 주거지, 고소득 주거지, 통근자 주거지. 그래서 버젯의 동심원 이론을 3개 지구로 얘기하면 중심 업무지구, 점이지대, 주거지역 이렇게 하시면 되고 5개로 얘기하면 중심 업무지구, 점이지대, 저소득 주거지, 고소득 주거지, 통근자 주거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버젯의 동심원 이론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 보니까 교통망 떴고요. 부채꼴 이렇게 떴어요. 그죠? 교통축 한번 더 떴네. 그지? 그러면 이거는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대한 설명이고요. 하나의 핵심이 아니라 분리된 몇 개의 중심 많이 했었죠. 그죠? 이거는 해리스 울만의 다 핵심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결판이 났는데 학자 이름도 한번 써봅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소매인력 법칙, 소매중력 법칙은 레일리, 동심원 이론은 버제스, 선형 이론은 호이트, 다핵심 이론은 해리스하고 울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14번 문제도 가보도록 할게요. 도시 공간 구조 변화를 얘기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먼저 1번.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와 관계없다 그랬는데 소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중전 저고통할 때도 소득이 관계 있었고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도 교통축에 가깝게 고소득층 주거지가 입지할 때도 소득과 관계가 있었죠. 밀접한 관련이 있다. 2번과 3번은 그냥 묶어놔 버리세요. 묶어놔 버리시고 자, 교통망이 뜨고 여기는 침입 경쟁 천위가 떴어요. 2번, 3번은 제목이 바뀐 거예요. 교통망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고요. 침입 경쟁 천위가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죠.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유지대는 고급 주택지구보다 도심으로부터 원거리다 그랬는데 애매하면 쓰시라 그랬어요. 중전 저고통, 중전 저고통 이렇게. 그러면 이 점유지대 이놈은 고소득층 주거지대보다 도심으로부터 훨씬 더 가깝게 근거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넘버 2니까 점유지대가 넘버 2니까 넘버 4보다는 훨씬 도심에 가깝게 입지한다. 근거리다. 다핵심 이론에서는요, 공업, 소매, 고급주택 등이 핵심의 수가 증가된다, 특화된다, 여러 개다라는 표현이 나와주면 돼요. 핵심의 수가 여러 개다. 핵심이 하나가 아니다. 여러 개다. 그래서 다핵심 이론, 해리스 올만의 다핵심 이론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교통의 발달도 맞고 소득의 증가도 맞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2번과 3번은 교통망은 호이트고 침입 경쟁 천위는 버제스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넘버 2인 점유지대는 고급 주택 지구보다 훨씬 더 도심으로부터 근거리 해야 될 것 같고요. 다핵심 이론에서는 핵심의 수가 증가되고 특화되는 거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입지개수 LQ 문제인데 세 문제나 제가 15, 16, 17, 18 이렇게 네 문제가 떴죠, 그죠? 네 문제가 떴는데 요거는 저랑 이렇게 합시다. 입지개수는 보통 시험에서 난이도 조정용으로 많이 냅니다. 이 입지개수 LQ는 난이도 조정용으로 좀 많이 내요. 그래서 저랑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15번 같은 문제 정도만 푸는 걸로 하고 16 오른쪽 또 15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16번입니다. 16번. 하여튼 오른쪽 문제는 입지개수를 4개를 구해야 되고요. 16번 한 장 넘기시면 나오는 문제도 입지개수를 5개, 그 다음부터 또 입지개수 4개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두 문제는 안 풀어드릴 거고 두 문제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입지개수는 2개 정도만 푸시고 나머지는 안 푸는 걸로 그렇게 저랑 가닥을 잡읍시다. 먼저 입지개수 LQ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LQ를 구하는 공식은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입니다. 전국의 전산업, 특정산업, 그리고 해당 특정 지역의 전산업, 특정산업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 전국 전특, 지역 전특해서 이 값이 1보다 크면 기반산업이고 작으면 비기반산업이거든요. 먼저 A 지역의 X산업, 이건 풀어야 됩니다. 2개만 풀면 되니까. 먼저 A 지역 X산업 입지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국의 전체 400분의 전국의 X를 봅니다. X는 240입니다. A 지역의 전체 200입니다. A 지역의 X 100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의 전체, 전국의 X, A 지역의 전체, A 지역의 X 이렇게 해서 400분의 240분의 200분의 100입니다. 첫분과 마지막을 곱하고요. 가운데 2개를 나눠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 곱하기 400 나누기 200 나누기 240 는 때리면 입지개수가 0.83 정도 나옵니다. 답은 3, 4, 5번 중에 하나고요. 이번에는 B 지역의 무슨 산업? Y산업. B 지역의 Y산업 입지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입니다. 이번에는 전국 전체가 400이고요. Y를 봐야 됩니다. 160. B 지역 가야 됩니다. 전체 200이고요. Y는 60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국의 전체 400분의 전국 Y 160, B지역 전체 200, B지역의 Y 60 봐야 됩니다. 이게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이고 계산 기입력할 때는 60 곱하기 400 나누기 200 나누기 160입니다. 는 때려버리면 이 문제는 0.75가 됩니다. 그래서 이 2개 정도만 푸는 걸로 하시고요. 입지개수는 난이도 조정용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덜어서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겠죠? 근데 15번 문제는 보니까 물음표가 몇 개? 물음표가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입지개수가 1보다 크면 기반산업이고 작으면 비기반산업이거든요. 입지개수 4개 구해야 되는 문제 시험장 가서 풀지 않을 겁니다. 그냥 풀 수 있어도 풀지 맙시다. 그냥 아시겠죠? A 지역의 Y산업과 X산업, Y산업과 이거 Z라고 해야 되겠네. 이거 못하네. Z산업. 어차피 안 풀 건데 뭐 씨. 안 풀 거니까. Z산업. 그렇게 해야 되는데 풀지 마세요. 그냥 풀지 마시고 4개를 구해야 되는 문제 풀지 마시고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문제도 입지개수를 몇 개 구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거의 정점이었습니다. X 지역의 입지개수 LQ의 기반산업을 개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기반산업 개수가 A 산업
B산업, C산업, D산업, E산업, X지역에 이 5개 입지 개수를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5개, 5개도 시험에 뜨면 풀지 않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7번 문제 가시니까 17번 문제 각 도시의 산업별 공제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산업 입지 개수가 1을 초과하는 도시를 모두 고른 것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입지 개수가 1보다 큰 것은 기반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전국 전체가 얼마고요? 전국 전체가 6,250. 전국의 X가 3,350. 그러면 A 도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00분의 400 해야 됩니다. B 도시는 2000분의 1200 해야 되고요. C 도시는 1150분의 650 해야 되고요. D 도시는 2100분의 1100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전특, 이게 전체 특정. 여기는 A 지역은 요거, B 지역은 요거, C 지역은 요거, D 지역은 요거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1을 초과하는 도시를 구하라는 얘기는 큰 거 2개만 찾으면 되잖아요. 조합이 2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값만 구하셔도 관계없어요. 분자만. 그래서 여러분들 400 나누기 1000 하니까 0.4 뜰 거고요. 1200 나누기 2000 하시니까 요게 0.6이 뜰 거고요. 그 다음에 650 나누기 1150 하니까 이게 0.565 뜰 거고요. 요거 1100 나누기 2100 하니까 0.523 뜰 거예요. 이 중에서 1을 초과하는 도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제일 큰 거 2개. 그래서 가운데 0.6이랑 0.565 두 개 BC 도시를 찾으면 되거든요.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분자가 크면 얘는 비례관계니까 운명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분모 신경 쓰지 말고 분자만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계산해 드렸습니다만은 요 정도 문제는 분자값만 가지고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BC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제일 앞에 있는 15번 문제와 지금 17번 문제 정도만 푸시지 가운데 있는 2개 문제는 풀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시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정리하시고 입지 선정 관련되는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시장론 3번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론 따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론 중에서도 지대론과 도시공간 구조론 같이,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입지론 따로 이렇게 해서 총 3강으로 기출문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입지론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이번 영상도 지대론, 도시공간 구조론, 입지 개수까지 공부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